네, 자, 그럼 각 당에선 이번 대선의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또 막판까지 어떤 부분을 경계하고 있을까요? 리포트 영상을 통해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당 지도부가 오늘 공개적으로 언급한 판세는 이렇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응원이 합쳐 안정적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골든크로스 구간이라고. 결국은 의외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준석 후보밖에 없지 않나.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재명 후보 찍는 걸 망설이는 표심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경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쉽지 않은 승부라면서도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판세 뒤집기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범보수 후보 가운데 누가 중도 확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니 해도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 바로 경제죠. 이 대선 후보들도 경제 살리기를 제1과제로 꼽았습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아예 기술 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첨단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쪼개진 회사, 새로 만드는 회사는 주인이 달라요. 이런 거 못하게 하자는 게 상법 개정인데 제가 당선이 되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상법 개정 곧바로 해버릴 거니까.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가리를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규제가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운다며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혁파하는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리쇼어링 통해서 외부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리쇼어링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에서만 근로가 가능하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서 취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현재 존재하는 사업장들의 노동 조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별로 정강 정책이 다릅니다만 대한민국의 가장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문제가 바로 경제라는 점에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진호 논술위원께서 후보별 경제 공약부터 잠깐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한국 경제가 닥친 과제는 역시 이제 내수 경기 침체 또 이제 글로벌 통상 환경의 악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보면요, 그 AI 세대 3대 강국 AI 기본사회 그리고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 이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첨단 산업 펀드 투자금, 주가지수 5천 시대,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상법 개정안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이제 역시 그 고유의 전략인 지역 화폐,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서민층 경기 부양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인데요. 역시 이제 AI 세계 3대 강국은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제 이 큰 틀의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법인세, 상속세 인하, 그리고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 그래서 이제 법인세 면에서는 기업들의 편의를 좀 더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규제 혁신처 신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규제 완화. 그리고 반도체 등 첨단 전력 산업의 보조금 지원, 역시 이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확장을 역시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인데요. 리쇼어링,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국내로 돌리는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30%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자체에 법인세율 결정권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데이터 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과학기술연금, 과학영웅을 예우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역시 이제 이공계 출신으로서
나오는 그런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과 고위공무원의 보수를 연계하겠다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그런 공약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번 대선이 좀 이제 그 비상사태, 비상계엄에 따라서 좀 거리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후보들의 경제 공약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준비가 되지 않은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역시 이재명 후보는 좀 더 그 시민들의 이제 내수 경기나 아니 서민 경기를 좀 지원하는 그런 공약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기업들이 좀 더 이제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데 공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할 부분은 역시 이제 최근에 정치 양극화나 이제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제 소득 양극화에서 비롯된 점이 많은데, 이런 이제 양극화 대책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하고요. 네. 또 당면 과제로 나가온 이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구체화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공약의 개괄적인 부분은 살펴봤습니다만, 자, 두 후보가 가장 내세우는 경제공약 중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있겠다?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AI 관련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요. 또 모바일에 AI 어플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AI 산업, 첨단 산업으로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해서 저는 비전을 잘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와 민간이 협력해서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오픈소스를 공개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보관 자체는 국민들께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국가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는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분명히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관련된 산업을 개발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100조를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 그런 공약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요? 우선 OECD 수준의 이제 규제 개혁을 하는데 제일 방점을 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일자리가 곧 복지다. 그리고 일자리가 잘 만들어져야 서민 이제 밥상 물가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 이런 것들이 다 담보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수준의 이제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실제로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원전 이런 첨단 산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추격자인 다른 나라의 국가들 그리고 우리가 추격해야 될 국가들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이 정도의 규제 개혁이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공연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규제 개혁 여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진호 논설위원. 일단 문재인 정부 초기 때도 그렇습니다만 이번도 탄핵으로 갑자기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고 네, 그렇죠. 인수위 없이 곧바로 내일부터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누가 네. 당선되든지 간에요. 그 보면은 이제 만약에 오늘 밤 뭐 당선자가 윤곽이 확정되면은 네. 자정부터 당장 임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당선자가 윤곽이 드러나더라도 이 개표가 완료가 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당선자 확정을 하거든요. 네. 이 당선자 확정 공고가 나오는 시점에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년 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이 오전 8시 9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중앙선관위가 내일 아침 이른 시간에 아마도 이제 당선자를 확정해서 공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차기 대통령은 일단 확정이 되면은 그 합참의장에게 전화로 한반도 안보 태세를 보고를 받게 되고 통상적으로 보면은 국립 서울 현충원을 이제 참배하게 되고요. 취임식은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역시 치러졌던 2017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네.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각 후보별로 만약에 집권할 경우에 대비해서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점에서 뭐 가장 궁금한 게 또 강요의 인선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은 어떻게 짜놓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플랜 A부터 B까지 뭐 Z까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도는 내용들이 있던데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도는 내용들은 있겠지만 아직 확인되거나 또는 공식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인선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비상경제 대응 TF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관들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논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관위원장이 당선인을 결정하면 그 즉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또 국가의 어떤 위기를 수습해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까지 예상을 하고 관련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행정 경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경력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당대표로서 지휘했던 여러 가지 정치력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준비된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주요 강로로 거론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가장 당선이 되고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제 규제개혁 혁신처라던가 비상경제 워룸 그리고 한미통상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있는 인적 구성을 할 때 거기에 방점을 두고 우선 먼저 그 인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비서실장 같이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바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고 내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구성되어 있던 내각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좀 주도해서 내각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내각에 좋은 분들을 모셔서 그다음부터 내각으로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이제 이양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오늘 이제 투표 날인데 이제 후보가 이제 다른 곳을 안 가고 집에 있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기 위한 전국 구상을 하기 위한 그리고 인선 그리고 내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중으로 다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특집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요. 대통령 선거 본투표 소식은 이어지는 특집 오뉴스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박진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